정은이는 낡은 아파트 반지하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빗줄기가 방 한쪽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죠. 새까만 머리카락에 은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며 정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55세의 나이에도 정은이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속에는 세월을 이겨낸 단단함과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 깃들어 있었지요. 정은이는 조용히 머리를 빗어 단정하게 묶고 낡은 옷장에서 평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이모로 불리는 정은이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미역국 한 그릇과 밥 한 공기.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정은이는 묵묵히 그것을 들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뉴스에서는 국제 정세와 북한 관련 소식이 나왔지만 정은이는 표정 변화 없이 밥을 먹었죠. 다들 모르겠지. 내가 누군지. 정은이는 과거 비밀리에 활동했던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조용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바라보며 정은이는 문득 30년 전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긴장감, 숨막히던 순간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동료들. 참 오래도 살았네. 옷장 깊숙한 곳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 사진 한 장과 작은 권총, 그리고 낡은 공작원 신분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매일 아침 그 상자를 확인하는 의식을 치렀지요. 이웃들에게 정은이는 그저 평범한 이모였습니다. 인사를 건네면 고개를 숙이며 미소만 보일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누구도 정은이가 몸속에 5개의 총상 자국을 갖고 있다는 사실, 10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맨손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리운전 앱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정은이는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고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집을 나서기 전 정은이는 벽 모퉁이에 설치된 작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지요. 문을 나서며 정은이는 주머니 속 작은 호신용 장비를 확인했어요. 늘 준비된 자세로 살아온 습관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정은이는 주변을 스캔하듯 살폈죠.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한때 국가의 비밀을 지키는 그림자였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도로 위에서는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들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12시간째 대리운전 중이었죠. 오늘은 유독 콜이 많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어요. 마지막 한 것만 더 하고 집에 가야겠네. 정은이는 중얼거리며 피로한 눈을 비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샘은 더 힘들어졌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귀가하는 길.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시야는 더욱 흐려졌어요. 갑자기 헤드라이트에 비친 인형. 정은이의 눈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남성의 모습이 보였죠. 정은이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차는 간신히 멈췄어요. 사고 났어요. 사람 치였어요.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정은이는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관찰했죠. 빗속에서도 그의 연기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들, 인적 드문 새벽 도로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죠. 이보세요. 아줌마. 내리셔서 확인해 보셔야죠. 또 다른 남성이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은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30년 전 훈련받은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심장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정은이는 3명의 남성을 확인했어요. 한 명은 차 앞에 누워 있고, 한 명은 조수석 창가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뒷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보험 사기단의 패턴이었죠. 정은이는 천천히 대시보드 아래의 블랙박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안 들리세요? 빨리 내리라고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정은이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화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 운전석 문을 살짝 열었죠. 비가 차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봤나 봐요. 정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약한 여성의 모습을 연기했죠.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근육은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훈련이 몸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이봐, 아줌마, 당신 차 보험 들었지? 우리 합의하자고. 내가 많이 다쳤어. 병원비랑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차 앞에 누워있던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왔습니다. 정은이는 아직도 차 안에 반쯤 걸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손은 이미 문고리를 단단히 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주머니 속 작은 호신용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도로는 적막했습니다. 정은이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북한 국경 근처에서 잠복했던 날들, 총구를 마주했던 순간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시간들. 정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빛과 함께 마치 오랜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주머니? 남자의 말에 정은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겁에 질린 노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손이 정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는 순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정은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손 좀 치워주시겠어요? 정은이의 목소리는 이제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웠죠. 남자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나이든 아주머니가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이봐, 아줌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알아? 병원비만 500만 원은 나올 텐데. 정은이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와 핸드폰이 모두 촬영 중인 것을 확인했죠. 증거 확보는 항상 중요했습니다. 과거 공작원 시절의 습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비켜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아줌마가 우리를 때려 눕힐 거야? 세 남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정은이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죠.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고 신속하게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관절을 꺾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뭐야?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정은이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비켜선 정은이는 상대의 균형이 무너진 틈을 놓치지 않았죠. 가볍게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정확히 앞점을 찔러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미친 세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정은이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비가 내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정은이는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타이밍에 제압했죠. 칼이 땅에 떨어지고 남자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은이는 단 10초 만에 3명의 남성을 모두 제압했어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차분한 눈빛이 빛났습니다.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죠. 세상에, 저기 좀 보세요. 지나가던 차량이 멈췄고 운전자는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는 그제야 주변 상황을 인식했어요. 증인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 빗물에 젖은 옷자락을 정리했죠. 경찰이 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임무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은 최대한 진실에 가까워야 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은이는 겁에 질린 노인의 모습으로 상황을 설명했죠. 자신은 오랫동안 태권도를 가르쳤던 사범이었고 위급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실제로 특수부대에서 무술을 가르쳤었으니까요.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보아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로 보입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정당방위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3명의 남성을 체포했고 정은이는 조용히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한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용감한 대리기사 이모의 탄생이었습니다. 정은이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20년간 감춰온 그림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제 시작인가 정은이는 낡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북파 공작원 시절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깃들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이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그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죠. 어제 새벽 한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 사기범들을 용감하게 제압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액션 이모라 불리는 이 여성은 정은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리운전 회사 관리자였어요. 어제 그게 정말 이모님이셨어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정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통화를 마친 정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험상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보험 사기단 뒤에는 항상 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정은이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었고 사기단은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한 명이 정은이에게 미심쩍은 눈길을 보냈죠. 아주머니,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런 기술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정은이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태권도장에서 일했었죠.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위험한 순간엔 몸이 먼저 반응하나 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정은이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위험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을 길러주었죠. 그날 오후 정은이는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그녀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으려 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무술 실력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이모님이 그 유명한 액션 이모 맞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정은이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주목받는 것은 과거 그녀의 직업에 있어 최악의 상황이었죠. 북파 공작원의 생명은 익명성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은퇴했다고 해도 과거의 적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은이의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직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귀가하는 길 후방 미러로 검은색 승용차가
그녀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죠. 시작됐군. 정은이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가 추적자를 따돌리려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추격전의 긴장감, 정은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검은 차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죠. 정은이는 급하게 방향을 틀어 좁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다행히 검은 차는 그 골목으로 따라오지 못했어요. 정은이는 재빨리 차를 주차하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1분, 2분, 3분, 5분이 지나도 검은 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은이는 천천히 숨통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이는 평소보다 더 주변을 주시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정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이모, 우리 친구들 다 잡아갔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알지?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정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잘못 거셨네요. 곧 다시 만날 거야. 이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은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기단 뒤에는 조직폭력배가 있었고 그들이 정은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이제 끝났죠. 집에 들어선 정은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공작원 시절 사용하던 도구들이 있었어요. 정은이는 낡은 권총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동할 것 같았죠. 이젠 돌아갈 수 없겠군. 정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제 정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끝났고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정은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정은이의 감각은 모두 깨어 있었죠. 아파트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경계 태세.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새벽 2시 정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리운전 앱에서 온 콜이었습니다. 정은이는 잠시 망설였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밖에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선 평소와 같은 패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정은이는 콜을 받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남의 한 술집 앞, 정은이는 주변을 살피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은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함정의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은이가 대기 중인 차량 주변으로 3명의 남성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정은이는 차 안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어요. 이모, 잠깐 나와볼래요? 할 얘기가 있는데. 정은이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였고 곧 누군가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형님들 다치게 했다면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 나와요, 이모. 두 번째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정은이는 모든 문을 잠가두었죠.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은이는 결단을 내렸어요. 차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천천히 운전석 문을 열었죠. 남자들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이모. 정은이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여자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러나 정은이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마치 포식자의 눈빛 같았죠. 이 일은 정은이는 천천히 외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의 움직임에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으니까요. 너희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정은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정은이의 목소리였죠. 차갑고 단호하며 위협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러나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정은이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죠. 마치 바람처럼 남자의 옆구리로 이동한 정은이는 정확하게 급소를 공격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쓰러졌어요.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정은이는 몸을 낮추고 첫 번째 공격을 피했죠. 그리고 재빠르게 반격했습니다. 손바닥 끝으로 목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마지막 남자만이 남았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정은이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달려들었을 때 정은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어요. 칼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칠 뻔했지만 정은이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칼이 땅에 떨어졌고 남자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정은이는 남자의 손목을 여전히 붙잡은 채 정확한 포인트를 눌렀습니다. 남자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누구세요? 남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은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는 재빨리 외투를 다시 입고 평범한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정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림자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는 쓰러진 세 명의 남자와 혼란에 빠진 목격자들만이 남았죠. 정은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소리가 없었어요. 30년 전의 훈련이 그녀의 몸에 완벽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정은이가 다시 깨어난 것이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미 여러 대의 휴대폰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은 목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세 명을 모두 제압했어요.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목격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죠. 쓰러진 남자들 중 한 명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자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그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죠.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CCTV를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정은이의 얼굴은 어디에도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의 한 구석에서 나이든 형사 한 명이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는 머릿속에 맴도는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흐릿하게 포착된 정은이의 뒷모습이 보였죠. 정은이? 혹시 그분이 형사는 오래된 파일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1982년 북방 작전 시절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비록 대부분의 정보는 기밀이었지만 그는 당시 젊은 순경으로 일부 작전에 관여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여성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얼굴의 반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형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전설이라던 그분이 정말 그때 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과장님, CCTV에서 그 여성이 향한 방향을 추적했는데 신호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추적을 피한 것 같아요. 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수사할 필요 없네. 이 건은 내가 직접 보고하겠네. 한편 정은이는 이미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한 뒷골목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사용한 기술들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작은 모텔 방에서 정은이는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긁힘 정도였어요. 그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미 밤의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죠. 강남에서 3명의 조폭 조직원들이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제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여성은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놀라운 무술 실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정은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죠. 계속해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영원히 끝낼 것인가. 정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비상 연락망이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나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전설이 돌아오셨군요. 정은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도움이 필요해. 어떤 종류의 도움인가요, 선배님? 정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때가 된 것 같아. 통화가 끝난 후 정은이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폭 조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끝없는 추격전은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는 오랜만에 진정한 북파 공작원의 눈빛을 되찾았어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 그녀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끝내야 했죠. 이제 시작이다. 정은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였어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정은이는 모텔을 나섰습니다. 밤새 그녀는 계획을 세웠고 이제 실행할 시간이었죠. 대리운전 앱을 열어 상태를 근무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첫 콜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공항으로 가는 손님이었어요. 정은이는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어제의 사건이 무색할 만큼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얼굴이 알려지진 않았어. 정은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조직은 곧 그녀의 정체를 파악할 것이고 더 강력한 인물들이 그녀를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손님을 태운 정은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운전을 시작했어요. 외국인 비즈니스맨으로 보이는 손님은 뒷좌석에서 전화통화에 열중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죠. 어젯밤 강남에서 벌어진 액션 할머니 사건.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원을 확인 중이지만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정은이는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이미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검은색 세단, 아침부터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죠. 손님을 공항에 내려준 후 정은이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미행자들과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어요. 한적한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고 엔진을 끄고 기다렸죠. 예상대로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차 뒤에 멈췄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정은이는 사이드 미러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어제 그녀가 제압한 조폭들과는 달리 이들은 전문가처럼 보였죠.
아마도 조직의 상위 인물들이 보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제 통화했던 그 번호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신호만 주세요. 정은이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야.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밴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두 남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무기를 꺼내려 했지만 밴에서 내린 세 명의 인물들이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두 남자는 제압되었고 밴 안으로 실려갔어요. 정은이는 차에서 내려 밴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그녀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가 있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반백발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은희 씨. 정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민석 씨. 민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들의 조직은 생각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정은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어젯밤에 모든 증거를 국정원에 보냈지. 그들의 조직은 오늘 안에 무너질 거야.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역시 선배님답습니다. 언제나 한 수 앞서 계시는군요. 정은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무야. 나를 찾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해줘. 걱정 마세요. 모든 기록은 삭제되고 새로운 신분이 준비될 겁니다. 원하신다면 해외로. 정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나는 여기 남을 거야. 그냥 더 이상 쫓기지 않게만 해줘. 그날 오후 정은이는 다시 대리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대규모 조폭 조직 검거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증언과 제공한 증거 덕분에 경찰은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액션 이모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정은이가 요금소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 옆 차선의 택시기사가 창문을 열고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액션 이모 얘기 들으셨어요? 진짜 대단하다던데. 정은이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네, 들었네요.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택시기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같은 운전자들에게 용기를 준 영웅이죠.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나. 정은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서울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쫓기지 않아도 되었죠. 그날 밤 정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은이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죠. 정은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과거의 흔적들을 바라본 후 그녀는 상자를 닫고 깊이 숨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죠. 정은이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네. 정은이는 조용히 아침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조폭 조직 검거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익명의 제보자 덕분에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도했죠. 정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났어요. 그녀가 30년간 숨겨온 과거는 다시 어둠 속으로 묻혔고 그녀를 찾는 사람들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정은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받던 시절,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기념사진,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한 드문 순간들. 정은이는 천천히 사진을 넘기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녀의 많은 동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무 중에 혹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정은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었죠. 북파 공작원의 수명은 되게 짧았으니까요. 오전에 정은이는 아파트 주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고 그림자를 경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은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만끽했죠. 점심즈음 정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선배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정은이는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앱을 열어 오늘의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이모일 뿐이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정은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첫 손님은 강남에서 인천으로 가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은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운전을 시작했어요. 손님은 뒷좌석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택시 타기가 무서워요. 그 조폭들 때문에. 갑자기 손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은이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 액션 할머니 이야기 들으셨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됩니다. 정은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네요. 인천에 도착한 후 정은이는 잠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넓고 푸른 바다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이는 차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았죠. 저녁이 되자 콜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은이는 한강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정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콜이었어요. 그녀는 엔진을 켜고 마지막 손님을 태우러 갔습니다. 이제 정은이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범해졌지만 그녀는 그것에 만족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이의 차는 한적한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손님을 내려준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정은이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정은이는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고, 이제 그녀는 조용히 이 도시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정은이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추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미소 지었죠.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이 도시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어디선가 조용히 우리를 지키고 있을지 모른다. 정은이의 차가 밤거리를 달려갑니다. 조용한 서울 외곽의 길에서 조용한 히어로는 아무도 모르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